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시키는 바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도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와닿고요. 저는 어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의 연속의 과정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대한민국 해군을 지원해서 3년 동안 바다에서 함상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바다에서 밤새 파도를 맞으면서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그 과정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위대한 자연의 섭리도 겪어봤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젊었을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젊었을 때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저는 이제 상업고등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봐서 그때 당시 80년도에 제대했는데 한국전력하고 제가 현대그룹 공채 시험에 두 군데가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전이 그때 당시만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한전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한전을 가서 이제 본사를 가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무사한 일인 거예요. 그야말로 만구강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려주는 그런 회사였고, 현대그룹은 그때 당시 이제 떠오르는 아주 중동붐이 일어났었고,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꿈과 아마 그 도전을 불태워주는 그러한 세계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70년대 후반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좀 막 살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현대 집 한 채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1,000만 원도 안 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대 중동 사우디 가면은 3년만 고생하면 5천만 원, 7천만 원을 이렇게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를 한전을 그 좋은 3차까지 합격했는데 한전을 버리고 현대를 택해서 현대에 이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실력으로서 현대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희 직장 동료가 한 150명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출신은 단 6,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벌러 회사 들어왔는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이게 돈은 나이가 들어서도 벌 수 있지만 공부는 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젊었을 때 먼저 목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생각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퇴근하고 짐 싸들머지고 독서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인문계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책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차곡차곡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학원 다니고, 그래서 1년 공부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살기로 이번에 도전해서 떨어지면 내가 회사생활을 하지 가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건국대 법과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법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고시도 도전도 해봤고,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또 막 사법고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접고 이제 졸업하고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 이제 지점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맨날 저녁에 만나면 술 마셔야 되고 직원들하고 회식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서 이거 한 가지 빠졌는데,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9년 만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GM장을 하면서 제가 또 대학원을 도전을 했어요. 대학원을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법고시 도전을 했는데 그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사법고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법학 전공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또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일부 좀 사법고시를 좀 미련을 못 버려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그 쟁쟁한 사람들이 대학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동문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막 한 5, 60명 될 정도로 그다음에 제 동기생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비무사령관 쓰리스타 대통령하고 직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국에 전화 한 통하면 대한민국을 다 가봤을 정도로 그 정도 30대 후반에 제가 그렇게 뭔가 좀 활동을 하며 살았는데 그 조직에 제가 또 캡틴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군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생활도 해봤고 인생은 도전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체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제가 이제 25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이 또 다른 걸 해보라고 해서 나와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한 10몇 년 됐는데 이 이제 석사를 이제 취득하고 한 거의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너무 또 이게 학문에 대한 갈등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기 계신 이재범 교수님하고 어제 김창배 교수님이 저한테 박사를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쏙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그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들이 거의 7, 80%가 다 박사거든요. 다 대학 교수들이고 그런데 저만 박사가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막 1초의 여유도 망설임 없이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에 도전을 해서 어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 꿈이 또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직장생활 갖고 사회생활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교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이제 막 60이 넘어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이 나이에 교수를 하겠느냐 하는데 분명히 목표를 세웠는데 실현 가능하겠더라고요. 실현 가능해. 나이가 비록 들었어도 열심히 하면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삶에 어떤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들 보면은 다 정년 퇴임하고 뭐 일하에 뭐 시골에 가서 낙향해서 뭐 농사 짓고 살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제 인생의 제2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유가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 해군 짝대기 2개 일병대인데 제가 진해 함대사령부에서 제가 3년 동안 함상 생활을 했는데 아침 이제 배 수리할 때 보통 해군은 출동을 한 2달 나가면 한 달 동안 계속 진해 함대사령부 공창에서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고 또 출동 나가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출동을 나가는 그때 마침 이제 공창의 수리 기간인데 함대사령부에서 웅변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웅변대회.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지만은 군대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을 개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군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인생을 살면서 평생 99%가 다 육지에서만 살 건데 저는 바다에서 한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해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지만 바다에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군을 지원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군생활을 하면서 또 그 함대사령부에서 웅변 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함장이 이제 중령인데 해군사관학교 출신 근데 120명이 딱 안전 자리에서 이번에 함대사령부 웅변 돼 있는데 누구 함내 중원 중에서 지원할 사람 있는가 하고 딱 명령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그 고요한 청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침묵의 숨소리가 다 들려버릴 정도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 10초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냥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준비를 하는데 원고도 제가 다 썼어요. 원고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밤에
이제 저기 육군 같으면 전문 해군은 순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순검 끝나고 갑판에 올라가서 제가 그야말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고 바다를 청중 삼아서 한 일주일 동안 혼자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대 사령부에서 웅변을 시작하는데 제 바로 앞 사람이 해군사관학교 대위 출신이에요. 저희 함대에 같이 근무하는 함장 다음에 바로 대위인데 저희들 앞에서 매일 아침 훈시하고 그냥 목에 딱 힘주고 이제 막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분인데 제 앞에 바로 순서가 돼서 단상 앞에서는 한 2,000명 앞에서 연설을 웅변을 하는데 이분이 해군 대위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 막 더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더듬으면서 겨우겨우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제 차례예요. 근데 제가 딱 앞에 딱 단상에 섰어요. 근데 한 2,000명이 딱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 눈동자가 무서운 줄 처음 봤어요. 아니 막 눈동자가 막 한 4,000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빛나는데 단상에 딱 서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한 3초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이 딱 막히는데 숨이 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그 호흡 조절을 해야지 하면서 생각한 게 빨리 내가 관등성명을 밝혀야 되겠다고 경례를 딱 하고 해군 일병 이정평입니다 하고 이제 관등성명을 밝히는 순간 숨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했던 그 훈련을 한 5분에서 7분 동안 이제 웅변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문이 안 터졌는데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발문이 터져가지고 한 7분 동안 웅변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관중을 보면서 제가 관중들을 쉬어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와 같은 박수도 받아봤고 나중에 이제 입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그 감동이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구나 이런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도 도전하게 됐고 또 계속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너무 길게 됐는데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3분 이내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부 다 같이 한 번씩 하시게 되니까요.